볼보 XC90 T8 리차지 모델입니다. 페이스리프트를 살짝 진행을 했는데 그릴이나 범퍼의 디테일을 조금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큰 틀에서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선 위주의 디자인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쉽게 질리지 않고요. 헤드램프를 비롯해서 최근 트렌드들은 잘 담고 있으면서 오랜 시간 디자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뒀죠. 키 언락을 했을 때 앞뒤 도어 손잡이 안쪽에 간접 조명 포함이 되어 있고요. 퍼들 램프도 앞뒤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 조명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풋램프까지 구석구석 잘 밝혀줍니다. 뒤쪽 플레이트 상단에도 LED로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는 줄 알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앞뒤 도어랑 크러쉬 패드 하단에 이 라인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크러쉬 패드 중앙이요. LED 헤드램프는 유연한 반응이 인상적이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놓고 보자면 광원의 폭이 좀 시원하게 쫙 퍼져나가는 느낌이 좋습니다. 상향등과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DRL과 방향지시 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 등도 챙겨뒀고요. 별도의 안개등 구성은 없고요. 아래쪽에 살짝 잔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제 운전할 때 시야각은 이 정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 광원의 폭이 살짝 줄어드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LED 액티브 하이빔 같은 경우는 유연한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제자리에 서 있을 때는 주행을 하지 않을 때는 이 스티어링 휠 각도에 따라서 움직임이 빠릿하진 않은데요. 지금처럼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조향을 하게 되면 그 조향 각도에 맞춰서 유연하게 비춰줍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상향과 하향 각각 개별 컨트롤 되고요. 선행하고 있는 차량이나 마주오고 있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으면서 운전자의 밝은 시야는 꾸준하게 잘 확보해 줍니다. 유연한 반응이 인상적이죠. 광량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밝은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아주 어두운 국도 구간을 진입하게 되면 상당히 시원시원하고 밝은 시야를 잘 확보해 줍니다. 물론 너무 민감하게 좌측 우측을 개별 컨트롤 해 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까지 컨트롤을 해야 되나?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광량도 좋고 좀 시원시원한 시야 확보에 유리한 구성이죠. 박시한 느낌의 차체는 외관에서 봤을 때 플래그십다운 한 덩치가 느껴지는 것 같고요. 휠베이스는 전장에 비해서 넉넉한 편이고 전체적으로 차량 크기가 조금 있다 보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의 든든한 맛이 있죠. 신규 적용된 휠 디자인은 보기에도 예쁘지만 관리 측면에서 조금 손이 덜 갈 것 같습니다. 세차할 때 편하게 생겼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1인치고 앞뒤 사이즈는 같고요. 275, 40, 21이 적용됩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의 기교를 많이 부리지 않고 기본기에 충실한 느낌이고요. 크롬으로 굵게 선을 하나 더 덧대주고 있는데 과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크롬으로 덧대진 부분에 리차지라고 T8 리차지 모델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 휀더 측면에 충전구가 위치하고 있어서 글쎄요, 충전구를 뒤쪽으로 다 몰았으면 주유구하고 충전구를 각각 좌우측에 위치해뒀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은 살짝 남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을 해서 안쪽에서 개방감 조금 더 가져가고 있고, 루프렉과 유리 주변부 몰딩은 크롬인데 약간 매트한 느낌으로 고급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충전은 고속 충전은 안 되고요, 완송만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에 캡이 없습니다. 캡리스 방식이라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죠.
수평보다는 수직을 강조하고 있는 테일라이트 덕분에 뒤쪽에서 봤을 때 차가 조금 더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운데 여백의 미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여백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든든한 맛이 좋고요. PHEV 차량답게 범퍼 디퓨저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어서 머플러가 보이진 않습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양쪽으로 머플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배기구가 나와 있는데 바닥을 향하고 있죠. T8 AWD 리차지 배지가 가장 최상급의 차량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와이퍼가 외관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글쎄 이렇게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라인을 유지하면서 외관에 자리 잡으니까 요거는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루프 라인은 앞쪽에서부터 수평 선을 유지하면서 뒤쪽으로 살짝 내려주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일러도 꽤나 큰 편에 속합니다. 안쪽에 하이마운트 스톰 램프 LED로 구성을 해 뒀고요.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살짝 눌러주면 됩니다. 속도나 소음 같은 경우는 준수한 편이고 3열까지 사용했을 때도 어느 정도의 뒤쪽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들어 올리면 움직이는 물건들을 놓거나 공 같은 거나 아니면 짐 싣고서는 급브레이크 밟았을 때 앞으로 이렇게 짐이 쏟아지는 것을 방지해 주고 있습니다. 공간 굉장히 여유가 좋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고 조절 뒤에서 가능하고요. 약간의 홈을 더 파놨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조금 더 큰 짐을 실을 때 유리하도록 구성을 해뒀습니다. 후크 같은 거 이렇게 센스 있게 해놔서 최대 5kg까지 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센스 좋고요. LED로 조명도 챙겨뒀고 12V 파워 아울렛은 커버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 이 뒤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 같은 거 챙겨뒀거든요. 컵홀더도 물론 있고요. 에어벤트까지 기둥에 잘 챙겨뒀습니다. 3열에 앉아서도 그렇게 많이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공간 같은 것들 배려를 잘 해뒀고요. 양쪽으로 LED 조명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2열도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2열을 접을 때 뒤쪽에서 테일게이트 열었을 때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가격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뒷문을 열고 이렇게 레버를 딱 당기면 접을 수가 있는데 많이 평평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 공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앞쪽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 공간 나쁘지 않아요. 2열과 3열을 모두 접었을 때의 공간입니다. 헤드룸 공간의 여유도 좋고 폭도 넉넉한 편의 차체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도 괜찮은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위쪽에 수동 손잡이 같은 것들 배려해 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여기도 LED로 조명을 꼼꼼하게 잘 갖춰놓은 점은 센스 좋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 있고요. 키는 볼보 다른 라인업과 공유하고 있고요. 가속과 금속이 혼합되어 있어서 시간이 조금 지났음에도 고급스럽고 그립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기능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깥쪽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음각 처리, 앞쪽에도 물론 갖춰져 있습니다. 도어 두께가 굉장히 두툼하고요. 여닫았을 때는 꽉 잡아주는 느낌, 뭔가 좀 안에가 꽉 차있다라는 느낌이 안정감으로 다가옵니다. 실내는 그레이나 블랙 원톤으로 가지 않고 약간의 밝은 베이지를 섞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이 브라운과 베이지 중간쯤 되는 이런 밝은 색상들이 실내 분위기를 화사하면서도 고급감을 높이는 데는 확실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넓어서 1열과 2열 그리고 3열에서도 어느 정도의 개방감은 확보가 돼 있고요. 도어 디자인은 깔끔하면서 애쉬우드 같은 거를 적용을 했는데 만져보면 이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트 메모리는 3개까지 가능하고 BMW 사운드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안쪽에 캐치 부분이 굉장히 큼직하고요. 이렇게 여닫았을 때의 느낌이 뭔가 꽉 조여져 있는 기계를 잘 만들어져 있는 정교한 기계를 내가 다루고 있다,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요. 락 언락은 앞쪽에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맥포켓은 위치는 괜찮은데 이 각도를 조금 더 넓혀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큰 페트병 같은 거 위쪽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조금만 좀 벌어져 있었으면 이 뒷공간도 사용하기 편리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요. LED로 조명도 리차지라고 레터링에 조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보기에도 뭔가 좀 달라 보이죠. 굉장히 편안하고요. 가죽의 질감도 좋습니다. 마사지 기능 포함되어 있고 4A 타입 럼버 서포트를 비롯해서 안장의 길이 조절하고 날개 조임 부분도 다 조절이 됩니다. 1959년도에 이 3점식 안전벨트를 처음 개발한 브랜드가 볼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광고하고 있죠. 헤드레스트는 체형에 따라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것 같기는 합니다. 완전한 일체형은 아닙니다만 거의 일체형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각도 조절이 별도로 안 돼서 글쎄요, 저는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센터 터널은 약간 높이가 있고요. 주변부의 마무리도 카펫 같은 게 두툼해서 되게 고급스럽고 꼼꼼하게 잘 해놨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고요. 금속과 고무를 혼합시켜 줬으면은 페달이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였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은 살짝 아쉽고요. 풋레스트는 각도나 커버되어 있는 이 재질, 그리고 길이나 폭 같은 것들 모두 다 아주 준수합니다. 이 안쪽에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요. 무릎 에어백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안전을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1억 원이 넘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호불호가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동이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어서 여기에도 뭐 자잘자잘한 수납 같은 거 하시면은 실내 깔끔하게 유지하시기에 좋습니다. 전동 테일게이트랑 PHEV 차량이라서 주유구를 열 때 주유 탱크, 연료 탱크에 감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깥쪽에 주유 커버 눌러서 열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이제는 스티어링 휠 같은 데도 변화를 좀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시동은 독특하게 뒤트는 방식입니다. 직렬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 기반의 PHEV 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는데요. 초반에는 바로 전기로 작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죠. HUD는 조금 더 큼직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폰트나 이 컬러 구성, 해상도 같은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클러스터의 변화가 있죠. 12.3인치 전체를 다 사용할 수 있고, 안쪽에 맵인 클러스터라고 해서 티맥 기반의 내비게이션을 클러스터 안쪽에서 볼 수가 있고요. 깔끔합니다. 뭐 이렇게 조작 같은 거를 많이 할 게 없고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금방금방 적응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스티어링의 이 윗부분 디자인은 차지하고라도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 부분 가죽으로 좀 감싸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클러스터 안쪽의 메뉴, 그리고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컬럼에 고정되어 있는 스틱 타입 스위치도 깔끔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끝부분에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어서 조작감 같은 것들이 꽤나 괜찮습니다. BMW 사운드 시스템은 이렇게 센터 스피커가 근사하게 자리하고 있죠. 사운드 시스템은 BMW고요. 19개 스피커에 12채널 1410W로 알고 있습니다. 출력이 굉장히 크죠. 한번 들어볼게요. 와, 똑같은 음악이라도 전에 안 들리던 소리가 귓가에 굉장히 가깝게 들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음, 중음, 저음대의 각각의 해상력 또렷하고요. 특히나 고음대의 찰랑찰랑하는 느낌이 여느 사운드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9인치, 9.3인치였던가요? 이 9인치가 조금 넘는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즈음에 이렇게 T맵 인포테인먼트를 딱 세팅을 해주니까 그래도 또 한동안은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플로우 서비스라든가 공기의 질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참 아이디어가 좋고요. 누구 오토 서비스까지 최신 이 스트리밍 서비스나 카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기능들을 아주 잘 갖춰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서 오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비발디 브라우저 같은 것들도 있죠. 웰라 오디오북 같은 것들도 차량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후진했을 때 카메라는 이거 제가 세팅을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볼보 차량 타면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360도로 바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 눌러서 360도로 전환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이 세팅을 알면 좋겠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용하기에 이렇게 편한 건 아니었고요. 왜곡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가까이 지금 차량을 숲 쪽으로 댔는데 이 나무 같은 것들의 왜곡이 조금 있는 편에 속하죠. 물리키는 요 홈키 하나 가운데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이얼 방식으로 볼륨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요 조작감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센스가 좋은 거는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에 가깝게 자리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오레포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낮에 보더라도 간접 조명이 선명하고요. 촉감도 괜찮고 짧아서 손에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딸깍딸깍 하는 이 조작감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뒤트는 시동 스위치 뒤쪽으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자리하고 있고, 컵홀더는 이렇게 전체가 다 커버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이런데 만져보면 소재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커버링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디자인이나 기능에 더 충실했던 것 같아요. 안에 열면은 공간을 조금 더 넓어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USB C 타입으로 단자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수납 여는 게 안 보이거든요. 보면은 여기에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을 딱 누르면 안 내려오나요? 네, 조금 빡빡하게 되어 있는, 많이 빡빡하네요. 뻑뻑하게 되어 있는데 안쪽에 공간 여유 굉장히 좋고, 이 내장재 같은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내장재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 마무리가 참 좋습니다. 조립 마감이 괜찮은 편이고요. 선바이저는 큼직하고 클립 같은 것도 꼼꼼합니다. 거울은 선바이저 크기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거울 커버에는 LED 조명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사용이 편리했고요. 이 터치 타입으로 LED 조명 컨트롤할 수가 있고 SS 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스위치 요거 이렇게 슥 해가지고 썬루프 조작할 수 있거든요. 아웃슬라이딩 방식인데 이너 커튼까지 다 전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면적이 크다 보니까 저 뒤쪽에서 커튼 닫으려고 하면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고요. 이 스위치가 사용하기에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타입은 편하지 않더라고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얇고 투명하게 처리를 해줬고 시원시원한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시야는 좋은 편에 속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도 광각 부분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울에서 볼 수 있는 뒤쪽에 확보되는 안전 시야 좋은 편에 속하죠. 뒷좌석입니다. 도어 개폐가 큰 편이기 때문에 타고 다닐 때 불편함은 없고요. 유리는 끝까지 깔끔하게 내려가고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됩니다. 수동으로 선쉐이드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잘 갖춰놨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소재나 마감 같은 것들도 역시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바닥 공간도 여유가 좀 있는 편이고, 안장 슬라이딩하고 등받이 각도 조절 모두 다 지원이 됩니다. 운전석 뒤하고 조수석 뒤를 가장 앞으로 당기고 가장 뒤로 밀어줘 봤는데요. 슬라이딩은 꽤나 조절폭이 큰 편이고,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은 조금만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연료 진입할 때는 위쪽에 레버를 이렇게 잡아서 쭉 밀면은 이게 슬라이딩 되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실제로 타고 내릴 때 공간은 이 정도가 확보가 되고요.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발 공간이나 무릎 공간은 지금 가장 뒤로 밀었을 때는 협소하지만, 앞으로 밀은 조수석 쪽을 보면은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성인 남성분들도 장거리까지는 아닙니다만 한 1시간에서 2시간 내외, 1시간 내외 요 정도의 중거리나 간단한 시내 이동할 때는 앉을만 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안장의 쿠션이나 각도, 등받이 각도 같은 것들이 그렇게 불편한 세팅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위쪽 헤드룸 공간이 2열뿐만 아니고 3열에서 여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많이 들지 않았고요. 요 끈 잡아당기면 암레스트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암레스트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컵홀더는 필요할 때만 이렇게 펼쳐서 쓸 수 있게 아이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을 태울 때 카시트가 풀 타입이 있고 하프 시트가 있거든요. 그거 별도로 장착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시트 자체가 어린아이가 앉을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볼보가 안전도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를 충분하게 배려했다라는 점에서 타 브랜드와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승하차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릎 공간에 여유 굉장히 좋습니다. 발 공간도 넉넉하고요. 에어벤트는 B필러 측면 그리고 가운데에도 마련이 되어 있고, 요거 락 기능이 있거든요. 풀면은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4종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통풍은 없고 열선만 좌우측 3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에어벤트 물론 갖추고 있고요. 아래쪽에 USB 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꼼꼼하게 잘 챙겨뒀네요. 공간감이 좋기 때문에 실내에서 좀 안락하다라는 느낌을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이제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확실히 온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앞쪽에서 설명드렸을 때에 말씀드렸던 저 티맵 인포테인먼트가 제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 좀 버텨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델 변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오너분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오너분들의 만족도는 더 좋죠. 스티어링이 이제는 좀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라서 전기로만 충전하고 주행이 가능합니다. 메이커 측에서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55km, 56km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3번 충전해 봤거든요. 65에서 68? 예, 60km는 가볍게 넘겼습니다. 물론 지금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한번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랑 전비가 좀 잘 나왔을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56km는 충분히 상회하는 1회 충전 7 주행 가는 거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비는 킬로와트아워당 3km? 예, 3km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3km 후반에서 4km 초반까지는 나왔고요. 전기로 작동되는 차량들, EV 차량이나 PHEV 차량의 실질적인 전비는 매번 전기차 시승할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적어도 4계절을 지나보고 평균을 내야지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전에 과속 방지턱 2개 연달아서 한번 넘어봤는데요. 높진 않았습니다만은 잔진동 같은 것들이 일반 서스펜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잘 잡아주고요. 이 아래쪽에서 휠 타이어도 광폭에다가 림폭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차감에 유리한 스펙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세단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 XC90의 노면이 안 좋은 곳에서의 승차감은 굉장히 뛰어난 편이죠. 4기통 2리터 터보 엔진 기반의 PHEV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내연기관만 놓고 보면 317마력에 토크가 40 예, 조금 넘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이제 토탈 시스템 출력으로 보면은 460마력이 넘고 토크도 70을 조금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내연기관만 보면은 그렇고요. 연비는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는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기로는 10.8km, 복합이 11km로 알고 있는데 100% 도심 주행만 하더라도 9.5에서 10.7, 예, 9km 중후반에서 10km 초중반까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도심 주행에서도 연비에 조금 신경을 썼다라고 하면 11km 약간 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솔린으로, 예, 내연기관으로 주행을 했을 때 도심 주행 연비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도 장점이 될 것 같아요. 에어 서스펜션에 앞뒤 모두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진동이나 이 소음 같은 경우에 대한 억제가 좋은 편입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달릴 때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잡음 같은 것들도 되게 억제를 잘 해주고 있어요. 뭔가 좀 이 하체 쪽에 꽉 차 있다는 느낌? 예, 그래서 잔진동이라든가 공명음이라든가 타이어 마찰음이나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한 억제력이 좋은 편입니다. 이중접 합차음유리도 물론 한몫 거들고 있겠죠. 안쪽에 T맵이 요약돼서 보이고요. 조금 작게 보입니다. 그리고 메인 디스플레이에 세로용으로 T맵이 딱 이렇게 보여지니까 스마트폰에서 사용했을 때의 그런 그 비율, 그런 길이감 같은 것들이 느껴져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이 와이드 타입 고해상도는 인포테인먼트를 사용할 때는 좋지만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는 오히려 이런 세로형의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그럴까요? 아니면 국내 소비자분들이 워낙에 T맵에 익숙하고 스마트폰 세로로 거치해서 보는 경우가 빈도가 좀 높다 보니까 제가 더 익숙하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드라이브 모드는 물리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메뉴를 한번 누르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주행 모드 설정이 가능합니다. 2번 들어가야 되죠. 주행 모드는 총 5가지인데 하이브리드, 파워, 퓨어, 오프로드, 콘스탄트, AW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스웨덴 할텍스사의 5세대 AWD를 장착을 하고 있는데 상시 단위로 고정식으로 해서 전자적인 AWD 시스템을 고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파트타임 4륜구동처럼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이거를 고정할 수 있다는 것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늘어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다니면 되는데 파워 모드에서는 꽤나 이 묵직한 토크감 같은 것들이 전달이 됩니다. 내연기관하고 이 전기 모터가 시너지를 발휘해 주니까 파워 모드에서의 느낌 굉장히 좋았고요. 퓨어 모드로 가면 순수 전기 모드로만 주행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이 모터 출력이 배터리 용량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만 모터 출력이 좀 되기 때문에 답답하진 않았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하이브리드, 파워, 퓨어, 오프로드, 콘스탄트, AWD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WD 모드를 고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참고로 이 차량의 4륜구동 시스템은 전자제어 방식이고요. 스웨덴 할덱사의 5세대 AWD가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는 전기 모터랑 엔진 구동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본인이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 주고요. 파워 모드를 하면 전기 모터랑 내연기관이 달리기에만 힘에 집중을 해서 확실히 좀 시원시원한 느낌의 드라이빙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퓨어 모드는 순수 전기 모드로만 고정해서 주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작동을 하고 배터리를 다 쓰게 되면은 다시 하이브리드 기본 세팅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차의 오프로드 주파 능력이 괜찮은 걸로 해외 이 기사 같은 것들이나 유저들 평을 좀 살펴보면 괜찮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포지션은 차량 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SUV 장르고 또 XC90 자체가 약간 높이가 있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은 전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제가 실내 리뷰 때 이 헤드레스트가 살짝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은 운전할 땐 괜찮아요. 운전할 땐 제 체형에 잘 맞거든요. 근데 누워서 이렇게 쉬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헤드레스트가 좀 더 폭신하고 조절폭이 큰 차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살짝 불편한 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트는 자동으로 안장의 길이 조절, 날개 조임 다 조정이 가능하고 마사지, 이 마사지 기능은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5가지, 강도, 속도는 각각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한데 그냥 간질간질하고 이렇게 하는 둥 마는 둥 신용만 하는 그런 마사지 시트가 아니고 제법 이렇게 꼭꼭 눌러주기 때문에 장시간 차량에 앉아 있거나 장거리 주행을 할 때 피로도가 낮은 편에 속하죠. PHEV 시스템이 마력이나 토크를 합쳤을 때 합산 출력이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좀 자제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시속 180km 정도가 되면 리밋이 걸려서 더 이상 나가지 않거든요. 파워트레인도 그렇고 셰시의 강성이나 서스펜션 세팅 같은 걸 보면 훨씬 더 풀어줘도 될 것 같은데 볼보가 너무 좀 제어해 놓은 게 아닌가, 자제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모드 간의 드라이브 모드 간의 편차는 당연히 극명하게 벌어져 있고요. 파워 모드가 저는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시원시원하게 2톤이 넘는 차량을 아주 좀 기동성 있게, 순발력 있게, 그리고 슉슉슉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들까지 전달을 해주니까 만족도는 높았고요. 서스펜션은 앞쪽에는 더블 리시본, 뒤쪽에는 인테그랄 링크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더블 리시본 전륜 서스펜션이 확실히 이 코너링 같은 데서 주파를 해보면 진입할 때도 그렇지만 돌아 나갈 때의 그 매끈한 느낌이 맥퍼슨 스트럿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블라인드 테스트 한다 그러면 제가 구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느낌상으로 보면은 좀 더 날카롭다라는 그런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돼 있어서 이 실시 강성도 괜찮고 서스펜션의 기본 구조도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 차량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속주행에서의 스티어링 휠의 안정감 그리고 코너링에서의 날카롭고 기민함 기동 같은 것들은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터널 안에 들어와서 소음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심에서도 그렇지만 고속도로 주행을 할 때 80에서 100 정도 기준 속도로 달렸을 때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중접합 차음돌이 앞뒤로 들어가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실링 자체가 이 부품 만져보면은 되게 보들보들하면서 치밀하게 꽉 물고 들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덕분에 정숙한 실내를 꾸준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 부분은 한 80에서 100, 110, 120 넘어서더라도 급격하게 소리가 많이 커지는 거는 없었고요. 140, 50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A플러 쪽에서 조금 풍절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T맵 인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고 좀 세련된 느낌을 가져가는 거는 참 좋은데, 이 클러스터 디자인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이 T맵 인포테인먼트 들어오기 전에 그 디자인이 괜찮거든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변화폭도 조금 가져갈 수 있었고, 그 부분에다가 요거를 입혀가지고 T맵 인포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좀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은 소비자의 만족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 디스플레이보다는 클러스터 디자인보다는 기존 거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담력이 꽤 강한 편인데 조작했을 때의 뻑뻑한 느낌이 들지는 않고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 운전자분들도 어렵지 않게 적응할 수 있고, 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동승하고 있는 차량들, 동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 조작하는 게 너무 이 헐렁헐렁하거나 뻑뻑하면은 동승한 사람들이 이렇게 꿀럭꿀럭 해가지고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부드럽게 작동을 하면서도 꾸준한 담력을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되어 있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명확한 편이고요. 조향 보조가 왼쪽이나 오른쪽 이 차선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좋은 편입니다. 보통 운전석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것 같거나 아니면 조수석 쪽으로 약간 더 기울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러면 약간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제어가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가속과 감속이 모두 다 좀 안정감 있다고 그럴까요? 익숙한 느낌으로 제어를 잘 해줘서 운전자가 불편한 느낌을 받거나 약간의 이질감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잘 해주고 있어요. 고속도로에서의 공인연비는 11.3km인데요. 물론 이 주변 흐름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은, 실제 제가 체감했던 연비는 12.3에서 13.1, 11km 이상 유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감상 EV 모드로만 주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제 체감되는 연비는 14, 15 정도까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18.8kWh 용량의 직렬형 배터리 모듈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자리하고 있거든요. 고전압 배터리 셀이 약 100개가 넘는 걸로, 102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이 배터리의 안정감 같은 것들이나 충전 속도도 나름 어느 정도 괜찮은 편에 속하고요. 주행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봤을 때도 출렁출렁 거리지 않고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잘 버텨줍니다. 쫀쫀한 느낌이 드는데요. 서스펜션 세팅도 세팅이지만 이 AWD의 전자제어로 가변형으로 그립 같은 거를 조정을 해주는데, 그 민감도가 꽤나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차량 크기나 이 차고도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한 사이즈나 구성은 아니거든요. 코너링에서 속도를 높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는 느낌의 코너링을 선사해 주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이 차로 뭐 와인딩 로드에서 제가 막 어마어마한 코너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차량 등급이나 용도를 감안을 했을 때 잘 버텨준다. 예. 출렁출렁 하지 않고, 최소한 출렁거리지 않고 잘 버텨준다. 이 부분은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이 B모드는 플러스 마이너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기본 세팅에서 플러스 3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꽤나 이 회생제동의 부하 거는 정도가 큰 편에 속하고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의 변동 폭도 정확하게 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도심이나 지금같이 국도 구간에 이제 도로 여건이 이렇게 좋지 못한 곳, 넓지 못한 곳을 다녀보면은 차량의 이 길이감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5m 안쪽이거든요. 휠베이스도 적당한데 이 폭이랑 높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신경이 좀 쓰였습니다. 표현이 좋지 않은 곳에서의 이 받아주는 느낌을 보면 웬만하면 다 먹습니다. 밑에서 표현이 좀 그런가요? 웬만하면 다 받쳐주고, 과속 방지턱을 조금 높은 곳을 넘어보거나 이 포털 같은 데나 많이 갈라져 있는데, 도로가 갈라져 있는데 이렇게 다녀보면은 노면을 그대로 읽지 않거든요. 많이 좀 상쇄시켜줘서 부드럽고 편안한 질감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줘서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이 플래그십 SUV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안전장비 쪽보다는 편의장비 쪽에서 아쉽다고 제가 뭐 몇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안정감 있는 PHEV 시스템과 내연기관하고 이 전기 구동계의 합이 좋다고 그럴까요? 거기서 오는 시너지 같은 것들이 괜찮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량의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승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 볼보 XC90 T8 리차지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